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제가 직접 두 발로 임장을 하고 행꿈사의 수많은 회원님들의 이 매각 사례를 바탕으로 알려드릴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상 끝까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저희 대출규제 영상에서 경매로 입찰할 만한 좀 괜찮은 지역 있다고 하셨는데 오늘 좀 그것 좀 풀어주실 수 있나요? 예, 오늘 한번 풀어드릴까요? 마침 오늘 서울 동부법원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인근 카페로 대피했는데 이 시간 이용해서 제가 오늘 한번 설명 도와드릴게요. 우선 이 단타를 목적으로 경매를 생각하신 분들은 이번 대출 규제에 큰 영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매 수요가 있는지만 확인하시고 시세 대비 싸게만 낙찰받으시면 어디서든 수익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실거주 혹은 중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두신 분들 위해서 제가 금액대별로 한번 설명을 도와드릴까 합니다. 그래도 요새 좀 단타가 대세인데 단타하기 괜찮은 것도 조금 간단하게 언급해 주실 수 있나요? 그러면 이제 저희 행꿈사 회원님들의 최근 이 매각 사례를 한번 일부 공개해보면 가장 많이 수익을 내고 계시고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곳 부천 쪽을 한번 잘 확인해 보세요. 부천은 이제 서울과도 굉장히 인접하죠. 그러면서도 인천보다는 또 거리상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항상 실수요자가 많아요. 이 부천에 그 원종역이라고 서해선이 관통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인근에 뭐 원종동이라든지 고강동 이런 근처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괜찮은 물건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설명해드리고 단타에 대한 영상은 제가 지속적으로 또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실수요자 중장기 투자를 위한 괜찮은 곳 한번 설명 도와드려 볼게요. 이번 대출 규제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금액대와 어떤 지역이 유리할까요? 이번 대출 규제는 6억까지만 대출되고 6개월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고 전입까지 해야 되는 게 강력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대출 금액이 6억이 넘어가는 그런 주택에 대해서 영향이 일단 1차적으로 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경매 시장에서 9억이 넘는 주택에 대해서 입찰하신 분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고 대출 가능 여부까지 확인하신 분이라면 9억이 넘는 괜찮은 입지의 물건은 골라 잡으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어떤 분들은 이제 9억 이상의 이 서울에 괜찮은 아파트가 있냐라고도 물어보시는데 의외로 이제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9억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네이버 부동산에서 필터링 해보시면 찾을 수 있는 단지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또 고민되실 거예요.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제가 또 한번 조언해드리자면 아무래도 요새는 신축으로 쏠린 현상이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9억 이상이면서 최소 2010년 이후에 준공된 이 방 3개짜리 아파트를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또 떠오른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볼 때 이 강동구 괜찮다고 보거든요. 지금 검색을 해보니까 강동구에 괜찮은 물건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이제 강동구가 올림픽파크 포레온을 비롯한 대장 아파트라고 하는 그라시움 있죠. 거기가 정고점 대비 무려 13% 이상 오를 만큼 뜨겁긴 했는데 그런 주요 단지를 제외하고는 아직 상승을 많이 못했어요. 그러한 단지들 중 한 곳인데 고덕 리엠파크 3단지라고 경매가 지금 진행 중이고요. 감정가는 9억 원이에요. 9억 원인데 전용 84 2010년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 괜찮지 않나요? 그리고 지하철 5호선도 도보권으로 이용 가능해요. 주변에 초중고도 다 있고요. 그런데 이 물건은 안타깝게도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분이 거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염두를 잘 해서 명도 전략까지만 세우시면은 입찰하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는 물건입니다. 그러면 금액대별로 물건 검색하는 법도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제 초보분들은 좀 막막하실 수 있는데 일단 저희 행꿈사 옥션에 들어오시면은 금액대별 검색이 가능해요. 종합 검색에 들어가셔서 감정가 일단 기준으로 9억에서 20억으로 필터링을 해보세요. 뭐 감정가가 현재 시세는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금액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최근 많이 상승한 지역은 감정가 대비 시세가 높거든요. 그래서 그거 감안하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원하는 지역도 설정할 수 있지만 저는 일단 전체 지역으로 아파트 물건만 한번 검색해 볼게요. 오늘이 7월 중순인데 오늘 기준으로 며칠 뒤 입찰 예정인 물건들이 쭉 나오는데요. 막 15
5억, 12억이 훌쩍 넘는 금액이 부담스러운 분이라면 감정가를 9억에서 10억으로 설정해 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9억에서 10억으로 설정해서 물건을 찾아보니까 감정가 대비 눈에 띄게 최저가가 낮은 물건이 보이는데요. 이준석 국회의원이 보유한 것으로도 유명한 포레나 노원 아파트인데요. 지금 감정가가 9억인데 최저가가 2억 9천만 원밖에 안 됩니다. 왜일까요? 한번 꽤 유명한 단지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포레나 노원은 상계주공 8단지를 재건축한 아파트인데요. 노원구는 신축 단지가 굉장히 귀합니다. 한 신축이 5개밖에 안 되는데요. 그중 한 곳으로 2020년도에 준공된 따끈따끈한 신축 아파트입니다. 1단지 입구동에서 7호선 마들역까지는 도보로 5분밖에 안 걸리는 역세권 단지고요. 초중고까지 이제 코앞에 두고 있는 학세권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남으로 출퇴근을 고려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아파트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사건 카드를 한번 들여다보면 지난 5월 27일에 약 3억 7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네요. 단독으로 낙찰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잔금 납부일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어요. 불과 며칠 전이네요. 7월 4일이니까. 그래서 현재 미납한 상황인데요. 그래서 다음 입찰기일은 8월 5일로 예정 중입니다. 참고로 이 같은 경우에는 연체 이자율 연 12%를 부담하면서 다음 입찰기일 3일 전까지는 납부를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납부를 하신 경우가 많이 없긴 해요. 그렇다면 이 감정가 9억 원인 아파트를 무려 3억대에 낙찰 받으셨는데 왜 미납을 하셨을까요? 임차인 현황을 간략히 살펴보니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계십니다. 보증금이 5억 8천만 원이고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까지 모두 기한 내에 유효한 것으로 보여서 우선 변제권까지 있는 사건으로 보여요. 그런데 매각물건 명세서에 추가로 중요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배당 요구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기재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변제권이 없어서 낙찰 대금에서 임차인이 보증금을 배당받는 게 아니라 낙찰자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즉 보증금은 낙찰자가 인수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지금 초보분들은 이런 용어도 나오고 권리 분석이 필요하기 때문에 좀 이해가 부족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고 경매 입찰하시면은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설프게 공부를 하시고 입찰하시다가는 이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몰수당해서 큰 손해를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이 경매 사건 사고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번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룬 컨텐츠를 다루고요. 오늘 주제로 다시 집중해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포레나 노원 아파트를 낙찰받으신 분은 다행히도 이 정도의 권리 분석은 하시고 입찰하신 것 같습니다. 이유는 보증금을 별도로 인수할 것을 파악하고 많이 유찰될 때까지 기다리신 후에 입찰을 하신 건데요. 그래도 미납이 발생했거든요. 그 이유는 이 전망에 대한 큰 착오가 있어서 미납을 하신 것 같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 보증금 5억 8천만 원에 입찰가 약 3억 7천100만 원을 합해서 9억 5천만 원 정도에 매수를 하게 된 꼴인데요. 현재 시세와 비교했을 때는 별반 차이는 없어 보여요. 하지만 이분이 낙찰받은 시점이 5월 말인데 이때는 어떤 시점이었죠? 서울에서 이 강남 3구와 용산구에 이어서 일명 마성광까지 이 불길이 번져갖고 풍선 효과가 나타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의 그 외 지역까지 이 불장의 온기를 느끼려던 그런 참이었어요. 그래서 이 낙찰자분은 상승에 대한 전망을 강하게 갖고 시세에 준하는 가격으로 입찰하신 것 같습니다. 이 포레나 노원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월부터 지금까지 약 9억 정도 내외에서 거래가 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가볍게 손품으로 파악한 거래가를 참고했을 때 보면은 굳이 경매로 9억 5천만 원에 달하는 가격으로 매수를 해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 듭니다. 게다가 최근 강력한 대출 규제로 이 거래가 일시적으로 얼어붙고 상승세에 대한 이 풍선 효과도 차단된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너무 아까운 이 3천만 원의 보증금이긴 하지만 이제 더 큰 손실을 예방하고자 미납을 결정하신 게 아닐까 저는 한번 추측을 해봅니다. 안타까운 내용인데요. 그러면 주변에 보면 6억에서 7억 정도 실거주 집 찾아보시는 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대도
괜찮은 곳이 좀 있을까요? 네, 주변에서도 이 6, 7억대 아파트를 이제 매수하시려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6, 7억대 이제 신축이면서 좀 거주하기 괜찮은 아파트는 서울에는 찾긴 좀 힘들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권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는 앞으로의 이 전망 면으로 볼 때는 경기 북부보다는 남부가 좋을 것으로 저는 생각해요. 그 이유로는 자체 일자리와 이 강남 접근성 면에서 경기 남부가 매우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이 GTX-A 호재로 많이들 언급하시는 파주 운정 신도시와 남부의 동탄 신도시를 예로 들면은 좀 이해가 쉬우실 텐데요. 두 지역 모두 이 상급지에 비교를 하자면은 아직 충분히 회복을 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우선 두 지역의 이 대장 아파트를 한번 비교해 볼 건데요. 동탄 이 신도시의 대장 아파트 중 하나인 우성 아파트와 운정 신도시의 대장인 운정 아이파크를 비교해 보면 동탄 이 시범단지의 가격이 훨씬 높은 것뿐만 아니라 회복도 더 빨리 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동탄은 이제 입주가 거의 마무리 중인데요. 반면에 운정은 아직도 입주가 많이 예정돼 있어요. 무엇보다 동탄에는 인근에 이 반도체와 같은 자체 양질의 일자리가 많은데요. 이wan 반대로 운정 인근에는 파주 LG 디스플레이 사업장 외에는 가까운 양질 일자리는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렇다고 운정 신도시가 무조건 나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 동탄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고 제가 설명해 드린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침 이 행꿈사 옥션에서 지도 검색으로 살펴보니까 동탄 이 신도시에 경매 물건이 5개나 보이는데요. 6억에서 7억대라면 동탄역 인근은 비싸서 힘들지만 역에서 멀어서 가격은 저렴하지만 이 동탄 트램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단지 괜찮습니다. 참고로 동탄 신도시를 거리뷰로 보시면 도로 중앙에 트램 자리를 잔디로 미리 깔아놨어요. 이렇게 미리 노선을 사전에 계획하고 건설된 곳인 만큼 착공만 한다면은 빠르게 또 완공도 가능한데요. GTX-A 삼성역 개통이 현재 2028년 말로 예정 중인데요. 이에 맞춰서 트램도 개통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래서 이 트램 인근에 아파트를 싸게 낙찰받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7억대 아파트를 매수하길 희망하는 분에게는 현재 이 중동탄의 대장 아파트로 유명한 힐스테이트 동탄이 경매로 진행 중인데요. 전용 84의 국민평수로 감정가가 약 7억 8천만 원인데 1회 유찰돼서 현재 최저가는 무려 5억 중반입니다. 제가 추천해드리는 이유는 이 동탄 신도시에서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1군 건설사 중에서 요즘 가장 핫한 현대건설에서 지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고요. 신축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또한 이 단지 바로 앞에 트램역이 예정되어 있고요. 인근에 초중고, 도서관, 그리고 학원가와 상권까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게다가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도 이용하기에 편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살기도 좋고 미래 가치도 괜찮은 단지입니다. 권리 분석을 간단하게 해드리면 현재 임차인이 없고 이 매각 물건 명세서도 깨끗하기 때문에 권리 분석에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서 초보분도 가치 파악만 잘 하시면 입찰 가능한 쉬운 물건입니다. 만약 7억대가 부담스러우시면은 동탄 이신도시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오시면 영촌동에 포레너스라는 아파트가 현재 두 채나 경매로 진행 중이에요. 이 동탄역 포레너스는 동탄 신도시에서 매매 거래가 가장 활발한 단지에 속할 만큼 네이버 부동산을 보시면 이 빨간 점이 굉장히 촘촘하게 찍혀 있는데요. 과거에 부영이라는 이름을 쓰다가 포레너스라는 이름으로 개명을 했고요. 가성비 있는 가격에 인근에 초중고, 대형 학원과 상권까지 풍부하고요. 동탄 트램도 예정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실수요로 찾는 수요가 있는 곳입니다. 현재 481동에는 1층 물건이 최저가 4억 초반에 경매 진행 중이고요. 권리 분석에도 크게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물건은 475동의 3층 물건인데요. 최저가는 현재 4억 중반이고 최우선 변제권이 있는 소액 임차인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경매 기본만 충실히 배우신 분이라면 입찰과 명도에 큰 무리가 없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해드리는 곳 외에도 금액대를 조금 낮춰서 서울 서부권, 구디나 가디 쪽으로 출근을 하신 분들에게 괜찮은 곳은 이 7호선 개통이 예정 중인 청라신도시나 루원시티 인근의 7호선 이용할 수 있는 아파트
이쪽 괜찮다고 봅니다. 뭐 현재 경매 물건도 몇 개 진행 중이에요. 우선 7호선을 도보 6분이면 이용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루원시티의 대성 베르일이 현재 경매 중이고요. 청라 신도시에는 7호선 예정역까지 도보 7분 거리에 있고 인근의 초중구까지 도보권에 있는 청라 D 이스트도 경매 진행 중입니다. 이 물건은 전용 면적이 37.99평으로 감정가가 약 6억 9천만 원인데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는 46평형의 대형 평수이기 때문에 요즘 경매 분위기를 봤을 때 매우 싸게 받을 수 있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설명해 드렸는데 그 외에도 제가 알려드릴 곳이 너무 많은데 오늘 좀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설명해 드리고 다음번에 기회가 됐을 때 더 많은 알짜 물건 알짜 입지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행꿈사에서 경매의 핵심과 기본을 탄탄하게 알려드리는 윌쌤이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